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오늘 아침 계좌 여셨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으셨을 겁니다. 며칠 크게 흔들렸던 게 언제였나 싶게 두 회사 모두 장 초반부터 나란히 위쪽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젯밤 미국에서 날아온 뉴스는 정반대였거든요. 구글, 그 잘 나가던 구글이 실적을 내놓고 오히려 주가가 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회사가 성적표를 받고 뒤로 밀렸는데 바다 건너 우리 반도체는 웃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뉴스를 보고 말이죠. 오늘은 이 엇갈린 움직임을 왜 구글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갈렸는지를 얘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구글 성적표부터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아주 좋았습니다.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4% 늘었고 특히 클라우드 사업은 82%나 폭증했다는 발표였습니다. 100원어치 팔아 35원 넘게 남기는 장사가 됐고요. 앞으로 받아둔 주문만 5천억 달러가 넘게 쌓였습니다. AI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이제 막 증명하기 시작한 성적표였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빠졌습니다.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밀렸고 그 소식에 정작 우리 반도체는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왜 한 줄로 꿰이는지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자분들도 알 수 있게 딱 하나만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구글 주가가 빠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구글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쓰겠다고 했느냐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건 빨간 화살표, 구글 하락 이런 표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숫자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구글이 스스로 겁을 낸 그 지출이 어떻게 우리한테는 정반대로 호재가 되는가? 가격표가 아니라 그 뒤에 흐르는 돈의 방향을 보는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만 따라가 보면 오늘 아침 갈린 이유가 그대로 보입니다. 구글 주가가 밀린 건 장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겠다고 해서입니다. 구글은 이번 분기에만 데이터 센터와 서버에 449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올 한 해 쓸 돈을 2천억 달러 안팎으로 더 올려잡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잡아뒀던 것보다 한참 위고 내년엔 여기서 더 늘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벌어들인 현금보다 쏟아부은 돈이 더 많아지면서 이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적자 규모가 60억 달러에 육박했고요. 쉽게 말해 곳간에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을 앞질렀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현금 잘 벌기로 이름난 회사가 현금이 마이너스로 찍힌 겁니다. 주주 입장에선 덜컥할 만하죠. 이 큰 돈을 대체 언제 회수하느냐? 어젯밤 구글을 판 손들은 바로 이 청구서를 보고 놀란 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시다. 구글이 쓴 그 2천억 달러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로 흘러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채우고 그 서버 안에 들어갈 칩과 메모리를 사는 대로 갑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가 이번 실적 설명에서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팎에서 수요가 너무 강력한데 아직도 물건이 모자라다고요. 서버와 전력 그리고 메모리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지금 자기들의 숙제라고 했습니다.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대줄 물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엄살이 아니라는 숫자도 같이 나왔습니다. 구글의 AI한테 던져진 일의 양이 한 분기 만에 분당 160억 건에서 220억 건으로 뛰었다는 집계고요. 이미 계약을 맺은 고객들조차 약속한 양보다 절반 넘게 더 많은 컴퓨터를 당겨 쓰고 있다는 발표까지 붙었습니다. 주문서만 쌓아두고 서버를 놀리는 게 아니라 깔아놓기가 무섭게 수요가 그걸 삼켜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꼭 챙기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쪽에서 비용으로 나간 돈은 반대쪽 누군가에겐 매출로 들어옵니다. 구글이 아파하며 쓰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AI 서버에 반드시 들어가는 특수 메모리 HBM을 만드는 회사들로 흘러듭니다. 그 회사가 바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요. 구글이 받아든 청구서를 사실은 우리가 나눠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같은 뉴스를 두고 두 무리의 손이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구글 주주들은 이 돈을 언제 뽑아내나 겁이 나서 팔았습니다. 반대로 메모리를 든 손들은 저 돈이 결국 우리 쪽으로 온다며 반겨서 담았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계좌가 웃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4% 안팎으로 오른 것도 시장이 구글의 지출을 우리 매출로 번역해 읽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격표만 보면 구글 급락은 그냥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 뒤를 보면 우리에겐 정반대 뜻이었습니다. 가격 말고 숫자 뒤를 본다는 게 딱 오늘 같은 날 쓰는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 다 같이 웃는 날일수록 딱 하나만 조용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글을 놀라게 한 그 잉여 현금 흐름 적자 바로 그 숫자입니다. 메모리 수요가 진짜인 건 맞습니다. 구글이 물건이 모자라 못 사겠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 수요를 떠받치는 게 결국 구글 같은 회사들의 지갑이라는 걸 오늘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회사조차 지금 버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쓰는 시기가 언제까지고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만 쓰고 회수 좀 하자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메모리 주가는 원래 이 투자 사이클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남이 지갑을 활짝 열 때 같이 오르고 그 지갑이 닫히기 시작하면 먼저 식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른 걸 마음껏 즐기시되 앞으로 챙겨보실 숫자는 주가가 아니라 저쪽입니다. 다음 실적 시즌에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이 설비 투자를 더 올리는지 슬며시 줄이는지, 그리고 오늘 적자로 돌아선 저 잉여 현금 흐름이 언제 다시 흑자로 올라서는지, 이 두 숫자가 우리 반도체의 봄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를 주가보다 먼저 귀뜸해 줍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청구서요. 그럼 그 지갑이 닫히는 날이 언제냐?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세력도 그건 못 맞춥니다. 당장 구글은 내년엔 더 쓰겠다고 했으니 그날이 코앞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년이 몇 분기째일지, 어느 실적 발표에서 분위기가 꺾일지 그 날짜를 미리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사이클에도 그랬습니다. 실적이 사상 최고라고 다들 환호하던 바로 그때 주가는 이미 반대로 돌아서 있었죠. 좋다는 소식만 믿고 뒤늦게 들어간 손이 늘 가장 늦게 물렸습니다. 오늘의 좋은 뉴스가 딱 그 좋은 뉴스라서 조심스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계신 자리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이번 상승에 이미 크게 올라타 계신 분은 오늘 오른 숫자에 마음을 다 뺏기기 전에 이 상승이 어느 날 식어도 견딜 만한 크기인지부터 차분히 되짚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아직 못 올라타서 조급하신 분은 남들이 구글 덕에 오른다고 외칠 때 급히 다 넣기보다 저 청구서가 어느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걸 오히려 여유로 삼으시면 됩니다. 현금을 들고 지켜보신 분은 그 현금이 다음에 나눠 담을 총알입니다. 오늘 못 담은 걸 아까워하실 것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 오늘 이 좋은 소식을 한 번에 다 먹으려 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쉬워도 정작 그 조급함을 이겨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 넣고 싶고, 좋은 뉴스가 쏟아지면 여기가 시작인가 싶어 손이 먼저 나갑니다. 저 역시 그 마음에 숱하게 무너져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대신 붙잡아줄 방법을 오래도록 붙들어 왔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말의 진짜 뜻을 아시나요? 다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얘기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정작 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지는 칼날에 손부터 뻗는 일이죠. 시장의 추세에 맞서서 반대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 격언의 전제는 하나입니다. 바닥은 아무도 못 맞힌다. 그러니 발바닥 각질까지 맞추려 들지 말고 저점이 나왔고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는 근거가 갖춰진 다음 그때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쉽죠? 근데 그 무릎이 어딘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불 꺼진 방에 화면만 환하고 손가락은 매수 버튼 위에서 한참을 멈춰 있는 밤이요. 여기가 바닥이지 싶은데 근거를 물으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더 빠지면 영영 못 산다. 그 기분 하나로 매수 버튼을 누르셨을 겁니다. 근데 다음날 더 빠지죠? 그럼 이럽니다. 아까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바닥이지. 또 누르고 또 빠지고, 그렇게 며칠이면 총알이 없습니다. 정작 진짜 싼 자리가 왔을 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밤을 수없이 지나봤습니다. 칼날은 용감한 손이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 견딘 손이 잡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마음, 조급함이고요. 그 조급함이 사람을 자꾸 바닥을 점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은 반드시 또 옵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늘 반복되어 온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무릎을 찾는 지표를 만들어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라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리지 않고 나눠서 모으는 분할 매수 기준에 맞는 자리가 오면 차트에 표시가 하나 뜹니다. 근데 이 지표라는 녀석 성격이 좀 고약합니다. 웬만해선 신호를 잘 안 주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2년치 일봉인데요. 표시는 여기 이게 답니다. 이 긴 오르막 내내 단 한 번도 안 뜹니다. SK 하이닉스도 볼까요? 여기도 몇 개 없죠?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신호가 잘 안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세를 판단하는데도 분명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나스닥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좀 더 자주 뜨네요. 오르내림이 심했으니까요. 분할로 사모으기 좋은 곳에서 신호가 뜬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에서는 명확합니다. 조정의 저점 구간들에서 신호가 제대로 뜬 모습입니다. 코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신호가 상당히 자주 뜨는데 거의 4년간 가격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아까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조정의 저점 구간에서 신뢰도 높은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규칙이 보이시죠? 가격이 많이 오른 자리엔 지표가 안 뜹니다. 눌렸다가 반등이 시작되는 자리에서만 뜹니다. 비싸면 안 사는 겁니다.
지표를 만들고 나서도 꾸준히 보완,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장중에 신호가 떴다가 마감 때 사라지는 노이즈를 없앴습니다. 봉이 마감으로 확정되기 전엔 절대 안 뜨고요. 거래량이 안 실린 자리도 그냥 지나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격은 바닥을 한 번 더 파고 내려가는데 떨어지는 힘은 오히려 식어가는 엇갈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버전스 상황에서만 신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먼저 잡히고 매수세가 실린 장악형 양봉이 마감까지 버텨내야 그제야 그 무릎 표시가 뜹니다. 무릎이란 게 그런 자리입니다. 발바닥은 지나보내고 돌아섰다는 근거가 갖춰진 자리요. 확인 매매라고도 하죠. 그럼 고점 근처에서는 어떠냐? 달아오른 과열 구간에선 지표가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는 파는 자리를 찍어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어깨에서 더 사겠다고 덤비는 건 막아준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표의 표시가 한번 뜨면 14일 정도는 쉽니다. 이 기간은 설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추세 안에서는 직전보다 낮은 가격이 와야만 다음 신호가 뜨고요. 가격이 크게 올라서 추세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기준을 새로 잡습니다. 한 가지 이건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차트에 신호가 떴다는 건 무조건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표시가 뜨고도 그 뒤로 더 내려간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당연히 있습니다.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가 왔으니 본인이 직접 들여다보고 판단하실 차례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종목 선정도 사고 파는 결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보조가 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설정을 해놓다 보니 신호가 뜨는 날보다 안 뜨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처음엔 저도 고장났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기다림이 저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신호가 뜨면 알림이 오게도 설정이 가능해서 요즘은 저도 알림이 울려야 차트를 엽니다. 그전엔 볼 게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만든 이 지표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따로 구독이나 결제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고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만 작성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차트가 멀게만 느껴지시는 투자 초보자분들, 조급함 때문에 투자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분명 이 지표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열심히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